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하잖아. 그리고 그때는 교통체증이 심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갔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통이 이제 밀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직장까지 가는데 출퇴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집 팔고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경기의 전셋집으로. 그러면서 다시 도심 쪽으로 모여드는 거를 직주 접근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게 되면 부동산 개발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개발의 의의를 봤었을 때 거기 박스에 보면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죠. 예, 거기서 뭐를 정리하면 되냐면 첫 번째 1호에 보면 부동산 개발이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할 때 밑줄 치는 거예요.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그건 건설업에서 하는 거예요.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시험에 3번 나온 거예요, 3번. 근데 이건 이제 법령에서 얘기한 거고, 부동산 개발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경제 주체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무슨 활동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경제활동. 경제활동의 대표적인 게 생산 또는 소비활동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디서 생산하고 어디서 소비하는 게 바람직할까? 이거를 분석하는 게 입지론에 결부된 거예요. 그러면 얘네를 생산, 소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개발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해놨냐면 1번 지문에 박스 밑에 인간에게 생활, 작업, 쇼핑, 레저 등의 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을 만들어내는 걸 뭐라 그런다? 개발. 그래서 단순하게 대지 조성공사를 거쳐서 이렇게 택지를 조성하는 것도 공간을 만들어낸다고 할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 건축물까지 집어넣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개발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조성에 의한 계량도 있고 건축에 의한 계량도 있다라고 얘기하잖아. 그 과정에서 물리적인 변형을 처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용도, 지역지구제의 지정 및 해제 등을 통해서도 공급이 늘어난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옆에 이제 가면 이런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는 민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공적 주체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아니면 민간 합동에서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옆 페이지에 299페이지에 가면 개발의 주체에 따른 분류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가면 부동산 개발 과정이라고 있을 때 개발의 과정, 기본형 이렇게 나와 있죠. 계획 단계, 협의 단계 여기 나와 있죠. 박스. 참고사항. 이게 뭐냐면 아주 오래전에 한 10회 뭐 이럴 때 이게 일본 학자가 제시한 단계예요. 그런데 모든 학자들이 이 양반의 단계를 쫓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차에서만 성립이 됐던 문제야. 근데 말이 많았던 적이라고. 그러니까 참고해도 되는 거야.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면 개발의 단계가 이렇게 있을 때 나중에 이제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왜 글자를 따주냐면 이게 순서를 2번 물어봤어요. 7개 단계, 5개 단계 해서 2번을 물어봤는데 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한데 순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개발 사업은 개발업자의 구상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 구상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공간을 필요로 할 것이냐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 그래서 내 예를 들어주는 게 이게 있어요. 펜션 알죠? 펜션. 펜션의 의미가 연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정년 퇴직해서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걸 펜션이라고 그래요. 펜션. 우리나라는 민박집으로 소개가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동남아 일대 가게 되면 아니면 미국 남부 플로리다 주를 가게 되면 마이애미 뭐 이럴 때 기후 따뜻한데 이게 많아.
그러면 이게 30년, 40년 전에도 이걸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정년퇴직한 사람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자기들만의 공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걸 구상하는 거예요. 구상한 다음에 두 번째 가는 게 예타예요. 예타라고 알죠? 예비적 타당성 분석.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을 구상한 다음에 얘가 사업성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 사업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 다시 구상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공영개발이 됐든 민간개발이 됐든 이거는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어요. 예비적 타당성을. 그래서 경제성 분석을 반드시 하도록 돼 있다. 그 다음에 부지를 확보하러 가야 되는 거야. 땅을. 이게 개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인 거야. 이게. 그래서 나중에 안 되면 토지 소유자하고 조인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어. 토지 소유자는 현물 출자식으로 토지를 제공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이라는 거는 보다 구체적으로. 여기는 대략적으로 하지만 여기는 구체적으로. 법률적으로,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경제성이에요. 돈이 되면 할 수 있는 거야. 돈이 되면. 그 다음에 되면 금융 단계로 가는 거예요. 자금 조달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조그맣게 금융에서 배웠던 PF나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시공사를 선정해서 건설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게 마케팅인데 마케팅은 초기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마케팅을 할 때는 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 또는 뭐를 할 수 있다. 임대를 줄 수 있는데 임대를 만약에 줄 때는 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키 테넌트라고 그래서 중요 임차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 임차자는 누구냐면 다른 군소 점포주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고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건물에 영화관이 들어가 있든가 아니면 병원이 들어가 있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일단 그 공간으로 모여들 거 아니야. 그러면 나머지 군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우리 왜 가장 잘 아는 상식이 그거 아니에요. 병원이 들어서면 1층에 뭐가 들어와요? 약국이 자동으로 따라 들어오고요. 자동으로. 그러면 분양하기가 훨씬 어떻게 돼?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영화관이 들어오거나 병원만 들어가면 임대는 자동으로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거 분양하는 거를 대행을 털컥 하고 맞았는데 코로나가 빵 터지면 어떻게 돼? 아무도 못 모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쪽에 천안 쪽에 투자했던 양반이 낭패를 본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사업도 약간의 운도 따라야 되고 분석도 잘해야 되지만 그게 터질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를 누가 다 예측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시장 분석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언에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물건도 그 사람에게 의뢰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일반적인 법으로 정한 수수료를 갖고 거래는 안 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야, 열심히 해야 돼. 이럴 때는 이게 표정에 약간의 굳은 결의가 보여. 열심히 해야지. 일어놓고 1시간 쉬면 또 똑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큰 선생은 또 계속 얘기하고, 그렇죠? 야, 정말. 이거를 우리는 매년 되풀이하고 있는 거야. 매년. 우리 반장님도 계시지만 올해 내가 얼마나 잔소리를 했겠어요. 잔소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막. 멱살을 잡을 수 있으면 멱살도 잡았을 거야, 진짜. 막. 집에서 한다고 도망가지 않나, 일 있다고 도망가지 않나, 그냥 참. 에이구, 그냥 뭐라고 얘기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원에서 여기 단계 별표를 하나 하고 이게 이런 내용에다 용어를 알려주고 내가 숙지가 돼 있으면 지문 나오면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가면 301페이지에 개발의 위험이라고 돼 있어요. 걔도 별표는 하나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알아둘 거는 이 투자보다 넓은 의미가 개발이에요. 투자에서도 위험이 존재했잖아. 얘들도 위험이 존재하는 거예요. 얘들도. 그런데 여러분 교재상에서는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요렇게만 제시가 돼 있는데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여기까지 나온 건 있어요. 사업 위험이라고. 그러니까 사업 위험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건설 공사를 하려면 기초공사 해야 되잖아. 기초공사를 할 때 매장 문화재가 출토가 되는 것이 사업 위험이야. 매장 문화재가 출토가 되면 어떻게 돼? 사업이 스톱이야. 그러면 거기 문화재가 붙여 있으니까 발굴 비용은 사업자가 다 대야 돼. 토지 소유자가. 그러니까 발견된 유물은 정부가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여기 그 몽촌토성 거기 그 아파트 그 재건축할 때 거기서 이게 터진 거예요. 그게 몽촌토성 이게 터가. 그래가지고 원래 사업비를 거기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조합원들이 반발한 거예요. 집단으로. 그걸 왜 우리가 부담해야 되냐고. 그쪽 지역이니까 목소리 큰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열내고 막 그러니까 결국은 예외적으로 거기만 정부가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발굴한 거예요. 거기를. 이런 거 터지면 이런 사업 위험을 겪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러지? 어? 뭐 사업 안 하면 돼. 땅 안 파면 되는 거야. 땅 안 파면. 파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법률적 위험은 뭐냐면 각종 인허가에 관련된 위험이에요. 행정관청으로부터 자 인가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인가가 예를 들어서 캔슬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용계획이 확정된 부지를 사용하는 게 법률적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거기에 세 번째 줄에 있는 거예요. 이용계획이 확정된 부지를 사용하는 거. 밑줄 치는 거예요. 밑줄. 그 다음에 시장 위험이라는 건 뭐냐면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원래 예정했던 분양가가 낮게 책정이 돼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그게 선분양이에요. 선분양을 하게 되면 개발 사업으로부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누구에게? 수혜자에게 전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비용 위험이라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예상치 못하게 물가 등이 상승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최대 가격 보증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대 가격 보증 계획은 사업을 추진할 때 여기 이제 사업주가 있고 여기 시공사가 있으면 얘하고 약정하는 거예요. 이거 100억에 지어주기로. 이거 한 50층짜리인데 100억에 지으로 사전에 약정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거 비용이 추가로 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얘가 약정한 바에 이 금액 안에서 완성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얘가 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저기 부산에 있는 LCT라고 하는 데서 이게 한번 인용이 됐던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그런 내용. 그리고 타당성 분석, 요거는 지금은 참고해도 되겠고. 뒤로 넘어가서 306페이지에 가게 되면 거기 하단에 지문 2번에 법에 따른 분류라고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라고 돼 있어요. 네, 거긴 별표 하나 하는 거예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구별을 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개발 사업은 도시 기반 시설이 어떻다고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발열이야, 발열. 우리가 열이 나는 걸 발열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 재개발 사업이에요.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강남에서 하는 게 재건축 사업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용어로 나왔단 말이에요. 용어로. 박스로 주고 무슨 사업에 대한 내용이냐 이렇게 나왔으니까 알아두고 그 다음에 그 옆에 307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개발 방식의 유형이라고 돼 있어요. 그 중에 거기 가면 환지 방식이 있고 매수 방식이 있을 거 아니야. 환지 방식의 별표 2개, 매수 방식의 별표 하나. 이게 이 환지 방식에 대해서는 일단 별표만 시켜주는 게 여러분들이 공법에 가면 도시개발법을 배워요. 도시개발법 안에
이 방식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라고. 거기 가면 도시개발법안에 환제 방식하고 여러 소용 방식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게 토지구획 정리 사업법이라고 있었는데 법을 바꿔서 도시개발법에 편입을 시켜준 거예요. 이게 시험에 한 4-5번 나왔어요. 답으로 나왔고. 그러니까 알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페이지를 뒤로 넘겨서 309페이지에 가면 박스 밑에 양가로 위원회 민간개발이라고 있어요. 찾으셨어요? 네. 네. 거기 별표 하나 하고 뒤로 넘어가서 자, 민간에 의한 부동산 개발 방식이라고 있죠. 거기 양가로 이번에 지주공동사업이 있고 지문 이번에 종류가 있을 때 기억의 동사비 대물 변정이라고 돼 있죠. 거기 별표.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가면 맨 상단에 지물 니을의 사업 수탁 방식이라고 있어요. 거기 별표.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양가로 3번에 토지 신탁 사업이라고 있어요. 거기 별표. 그러니까 거기 제도에 대해만 나중에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용을 하는 게 이제 그런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페이지를 뒤로 넘겨서 가면 민간자본 유치 사업 방식이라고 있어요. 자,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게 인천국제공항 갈 때 보면 그 도로 깔려있죠, 도로. 그게 민자를 유치해서 설치한 도로예요, 그 방식이. 그래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원래 사회기반시설은 누가 설치해야 돼요? 정부가. 그런데 갑작스럽게 사업이 추진이 됐고 예산을 편성할 시간이 없는 거야. 사업은 빨리 시행을 해야겠고. 그럴 때 기업들이 갖고 있는 유유자금을 끌어내서 합작을 해서 이 사업을 완성을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거기 일단 별표는 해야 되는데 거기 가면 종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양가로 1번의 BTO, 양가로 3번의 BTN. 요거 두 가지가 기본이야. 기본.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도 정리를 하는데 이게 빌드라는 게 민간업자가 시설을 준공을 해. 그런데 요 시설이 있잖아요, 시설. 요 시설이 이제 어떤 시설이냐면 도로나 다리나 터널 같이 사회 기반 시설인데 이거는 시설 사용자에게 뭐를 받을 수 있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야. 그런데 도로나 다리나 터널의 소유권을 민간업자가 갖고 있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준공과 동시에 이 시설에 따른 소유권을 정부에게 이전해 주는 거야. 이전해 주는 대가로 오퍼레이터로 해서 민간이 시설에 따른 뭐를 가지고 운영권을 가지고 통상 한 30년 줘요. 그럼 그거 가지고 자기네가 들어간 돈을 사용료를 받아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거야. 회수.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뭐라고 그래요? BTO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BTO. 이게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없어요? 바뀔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바뀌는 게 이번에 저기 태국 애들하고 캄보디아 애들하고 붙은 거 알죠? 동남아 일대 가면 얘네가 기반시설이 부족해. 그 우리나라 건설사가 들어가서 입찰 들어가서 사업권을 따내는데 이 방식으로 하면 위험한 거예요. 왜? 소유권 다 넘겨줬는데 전쟁이 났어. 그래서 지금 있던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어. 그럼 이전 정부에서 맺던 계약은 다 무효야. 이러면 그냥 빈몸으로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소유권을 안 남겨주고 우리가 운영을 해서 투자비를 다 회수하고 나오고 난 다음에 기부 찬합하고 나오는 방식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도 처음부터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어떤 시설이냐에 따라서 운영하는 게 틀린 거예요. 운영하는 게. 그러면 똑같이 BTL이 있어요. L은 뭐냐면 리스요. 그럼 이건 뭐냐면 여기서는 민간이
요 시설을 준공을 하는데 이 시설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학교, 도서관, 군인 아파트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학교라든가 도서관, 군인 아파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료 많이 받을 수 있다 없다? 많이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소유권을 민간이 갖는다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유권을 누구에게? 정부 등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정부는 그 시설을 이 민간업자하고 계약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지급한다? 임대료를. 그러면 가만히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연상을 하게 되면 얘는 사용료를 받을 거 아니야. 얘는 임대료 받을 거 아니야. 어느 게 수익률이 보장이 돼요? 수익률은. 얘가 보장이 되니까. 얘는 임대료가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는 이용 객수에 따라 틀릴 수 있어 없어? 있을까? 그래서 옛날에는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면서 얘네가 그 사업, 그 타당성 분석을 할 때 하루에 이용 개수가 몇 대가 안 되면 수익률이 충족이 안 된다. 그러면 로스 나는 거는 정부가 메꿔주기로 약정을 하고 사업을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가 방만하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왜? 아니, 적자가 나도 누가 메꿔주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대표적인 시설이 저 김포공항에서 인천 가는 그 전철인가 그거 아니에요. 그게 연간 2천억씩 적자야. 그게. 적자예요, 적자. 근데 제일 희한한 게 뭐냐면 아까 우리 왜 예타 이런 거 했었죠. 이게 하면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어. 그러면 민간업자에서 한 번, 정부 기관에서 한 번, 두 번을 거쳐서 통과가 돼야 돼. 이렇게 로스가 나는 거를 어떻게 그 두 번을 거쳐 통과를 됐을까? 그게 희한하다는 얘기, 그게. 그 로스 나면 누가 책임지겠어, 그럼? 어? 결국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저기 왜 지자체 가게 되면 지자체장들이 자기들의 업종 뭐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고속철, 뭐 경전철 이런 거 막 만들었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스톱되는 거야, 스톱. 그러면 그거 설치할 때 초기 비용이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거 누가 그걸, 어? 다 우리가 내는 부담이, 그래서 그런 시설 하나 설치하려고 그러면 주민 공청회 거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고 다 해도 문제가 있는데 쉬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쨌든 별표는 해야 되는 거예요. 별표는 시험에. 그 나중에 요거대로 가서 뜻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그리고 원래 여러분들이 제일 자신 있어 하는 제2외국어가 영어 아니에요, 영어. 어? 가볍게 끝나는 거예요, 가볍게. 그러니까 뭐 크게 걱정할 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어요. 뒤에 넘어가면 이제 관리하고 마케팅 했어요. 잠깐 쉬었다가.